코덱스 200 타겟 위클리 커버드 콜 올해 가장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ETF죠.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요, 높은 관심에 비해 이 ETF가 어떤 ETF인지 정확히 알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구독자분들이 많이 남겨주는 질문 6가지를 정리해 봤는데요. 코덱스 200 타겟 위클리 커버드 콜 투자하신다면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하는 내용들이니까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덱스 200 타겟 위클리 커버드콜 뿐만 아니라 커버드콜 ETF 투자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신 오해 중에 하나인데요. 커버드콜 ETF는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특히 옵션의 만기가 짧은 2세대 커버드콜 ETF는 거의 주식형 ETF에 준하는 변동성을 보인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초자산의 주가가 하락하면요, 커버드콜 ETF의 주가도 같이 하락합니다. 코덱스 200 타겟 위클리 커버드콜 역시 코스피 200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 200이 하락하면 같이 하락하죠. 코덱스 200 타겟 위클리 커버드 콜 연초 이후 누적 성과입니다. 토탈 리턴이 아니고요, 종가 기준 누적 수익률인데 너무나 훌륭하죠. 월배당 받은 것을 제외하더라도요, 연초 이후 40%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올해 초에 보면 굴곡이 있습니다. 상장 이후 가장 큰 조정이 올해 4월에 있었는데요, 고점 대비 13.5% 하락했어요. 코스피 200이 빠진 것만큼 빠진 겁니다. 코덱스 200 타겟 위클리 커버드 콜 투자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때쯤, 조금 늦게 들어오신 분들은 이때쯤 들어오셨을 텐데요. ETF 매수한 뒤에요, 코스피 200의 조정다운 조정을 경험을 해보지 못하셨을 겁니다. 코스피 200이 조정받으면 코덱스 200 타겟 위클리 커버드 콜도 같이 하락한다. 주식형 ETF로 접근해야지 안전한 ETF로 오해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00% 비거세는 아닙니다. 그런데 전체 분배금 중에 과표로 잡히는 금액이 아주 작아요. 코덱스 200 타겟 위클리 커버드 콜 투자 설명서에 명시되어 있는 목표 분배율은 연 15% 플러스 코스피 200 배당 수익률입니다. 분배금의 재원은요, 코스피 200 옵션 프리미엄, 코스피 200 배당, 그리고 주식의 매매 차익인데요. 이 세 가지 분배금 재원 중에서 옵션 프리미엄이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큽니다. 그런데 이 옵션 프리미엄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비과세예요. 주식의 배당만 과세 대상입니다. 월배당이 100% 비과세는 아니지만 분배금 재원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옵션 프리미엄이 비과세이기 때문에 연 17% 수준의 배당을 받아도 세금이 거의 나오지 않아요. 내가 받은 월배당 중에 그럼 얼마가 비과세고 얼마가 과세냐 궁금해 하실 텐데요. 과세 대상이 얼마인지는 사용하시는 MTS나 HTS에서 편하게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코덱스 홈페이지에 가셔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코덱스 200 타겟 위클리 커버드 콜 분배금 내역을 보면 2025년 11월 주당 분배금이 196원이었는데요. 과세 표준액은 0원입니다. 그러니까 196원 전액이 비과세라는 이야기고요. 2025년 10월 주당 분배금은 172원이었는데 과세 표준액은 8원입니다. 172원 중에 8원만 과세 대상이라는 겁니다. 비과세는 아니지만 과표가 아주 작은 것을 볼 수가 있죠. 2025년 1월부터요, 2025년 11월까지 주당 누적 분배금은 1758원인데요. 주당 과세 표준액은 177원입니다. 전체 분배금 중에요, 과표가 차지하는 비중이 10.6%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분배금을 1758원을 받았는데 그 중에 세금이 177원이라는 것이 아니라 177원에 대해서만 배당소득세가 납부가 된다라는 겁니다. 실제 납부세액은 27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미미하죠. 해외 주식형 커버드콜 ETF였다면 이 1758원이 전체가 과표로 잡힐 텐데 상대적으로 절세 효과가 엄청나게 크죠. 매매 차익에 대해서 과세가 되기 때문에 크게 메리트가 없다. 나중에 팔 때 세금 폭탄 받는다. 이런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듣습니다. 아직도 오해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저도 좀 확실하게 알려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지난 2025년 9월 4일에 이 영상을 올려드렸어요. 나중에 매도할 때 세금 폭탄 맞는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이 영상 한번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재미는 없는 내용인데 누구 말이 맞는 거냐 계속 헷갈리는 것보다는 10분 재미없는 것을 견디는 것이 훨씬 낫잖아요. 국내 주식 커버드콜 ETF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기자들도 많이 헷갈려요. 그래서 잊을만 하면 잘못된 기사가 한 번씩 올라옵니다. 적어도 구독자분들만큼은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부연 설명을 드리면 코덱스 200 타겟 위클리 커버드콜 매매 차익은 비과세가 아니라 배당소득세가 맞습니다. 아, 매매 차익은 배당소득세구나. 다들 여기까지만 보세요. 그런데 옆에 보시면 보유기간 과세라고 적혀있죠. 매매 차익과 과표 기준과 증분 중에요,
작은 것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이 보유기간 과세입니다. 매매 차익에 대해서 15.4% 과세하는 것이 아니에요.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이 과표 기준가에 대해서 잘 모르시다 보니까 매매 차익에 대해서 15.4% 과세하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냥 넘어가시는 겁니다. ETF 가격이라고 하면 보통 시장가와 기준가 정도만 알고 계실 텐데 이 과표 기준가라는 것이 있어요. 말 그대로 과세 대상이 되는 기준가입니다. 2025년 11월 5일부터 2025년 11월 2일까지 시장가는 520원이 올랐어요. 그런데 과표 기준가는요. 9,789.9원에서 9,791.67원으로요. 1.74원밖에 안 올랐습니다. 한 주를 종가에 샀다가 종가에 팔았다고 가정하면 매매 차익은 525원인데요. 과표 기준가 증부는 1.74원입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보유기간 과세는요. 매매 차익과 과표 기준가 증분 중에 작은 것에 대해서 15.4% 원천 징수하는 겁니다. 매매 차익은 525원, 과표 기준가 증부는 1.74원. 둘 중에 작은 것은 525원이 아니라 1.74원이죠. 1.74원에 대해서 15.4% 원천 징수를 하는 거예요. 내가 번 돈은 525원인데 세금은 실질적으로 없는 거죠. 코덱스 200 타겟 위클리 커버드 콜의 기준가 상승에 가장 크게 기여를 하는 부분이 바로 코스피 200 주가 상승인데요. 국내 세법상 국내 주식의 매매 차익은 비과세죠. 코스피 200 주가 상승 때문에 기준가가 올라도요. 과표 기준가는 오르지 않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매매 차익은 배당소득세 대상이긴 하나 실제 과표 기준가가 거의 상승하지 않습니다. 코덱스 200 타겟 위클리 커버드 콜의 매매 차익은 실질적으로 세금이 거의 없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계좌와 절세 계좌 어디에서 사는 것이 더 유리하냐는 질문도 많이 주세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00% 비과세는 아니기 때문에 절세 계좌에서 사셔도 돼요. 하지만 배당금에 잡히는 과표도 미미하고요. 매매 차익도 실질적으로 비과세이기 때문에 절세 계좌를 활용하셔도 절세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중개형 ISA를 비롯해서 절세 계좌의 가장 큰 장점은 과세 이연과 저율 과세인데 애초에 배당과 매매 차익 모두 과표가 거의 잡히지 않습니다. 나는 오직 코덱스 200 타겟 위클리 커버드 콜만 투자한다면 절세 계좌 활용하셔도 돼요. 그런데 절세 계좌는 한도가 있죠. 다수의 ETF에 분산 투자를 하신다면 절세 계좌는 해외 주식형 ETF 중심으로 채우시고요. 코덱스 200 타겟 위클리 커버드 콜은 일반 계좌에서 투자하실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운영 전략은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적용받는 세율은 동일하기 때문에 타이거 200 타겟 위클리 커버드 콜이나 라이즈 200 위클리 커버드 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9월 23일 타이거 200 타겟 위클리 커버드 콜이 신규 상장하면서 코스피 200 위클리 커버드 콜 ETF 경쟁이 정말 치열해지겠구나 싶었는데요. 개인 순매수 추이를 보면 코덱스 200 타겟 위클리 커버드 콜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렇다고 코덱스 200 타겟 위클리 커버드 콜이 더 좋은 ETF다라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두 ETF의 차이를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십니다. 아주 간단히만 비교하면 코스피 200을 매수하고 코스피 200 위클리 옵션을 매도하는 기본 전략은 동일해요. 그런데 타겟 프리미엄이 다릅니다. 옵션을 매도해서 얼만큼의 인컴을 확보할 것인지가 다르다라는 거죠. 코덱스는 연 15%이고요. 타이거는 연 7%입니다. 타겟 프리미엄이 코덱스가 훨씬 높기 때문에 목표 분배율 도 훨씬 높아요. 코덱스 200 타겟 위클리 커버드 콜이 연 17%의 목표 분배율을 잡고 있는 반면 타이거 200 타겟 위클리 커버드 콜은 연간 분배 한도를 7%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2025년 11월 기준 분배금을 비교를 해보면요. 코덱스는 1.43%, 타이거는 0.58%, 단순히 연환산 해보면 목표 분배율 정도만큼의 분배금이 지급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분배율은 코덱스가 더 높지만 코스피 200 주가 상승에는 타이거가 더 높은 수준으로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매매 차익 그리고 분배금에 대한 과세는 동일하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고민하신다. 그 기준은 명확합니다. 코스피 200 주가 상승이 우선이다. 그러면 타이거, 월배당이 우선이다. 그럼 코덱스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코덱스 200 타겟 위클리 커버드 콜 하나면 월배당 ETF 종결 아닌가요? 다른 월배당 ETF도 투자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런 질문도 많이 주세요. 성과는 물론이고 절세 효과까지 고려하면 굉장히 메리트 있는 월배당 ETF인 것은 맞아요. 2세대 커버드 콜 ETF는요.
그냥 주식형 ETF라고 생각을 하시고 접근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월배당 ETF도요, 분산 투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코덱스 200 타겟 위클리 커버드 콜에만 100% 투자하시면 코스피 200 위험에만 고스란히 노출이 되죠. 월배당 ETF도 기초 자산을 다양화해서 분산 투자를 꼭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월배당 ETF는요, 주가가 하락하면 주가만 하락하는 것이 아니죠. 월배당이 같이 줄어듭니다. 분배율은 변하지 않는데 실제로 내가 받는 분배금이 줄어든 겁니다. 일정한 현금 흐름이 필요해서 월배당 ETF 투자하는 건데 분배금이 줄어든다? 어쩌면 주가가 하락하는 것보다 이게 더 리스크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실제 올해 4월 분배금을 보면요, 전월 대비해서 5.7% 줄었어요. 물론 그 뒤로요, 코스피 200이 계속 상승을 하면서 11월 분배금은 무려 196원까지 증가를 했는데요. 코스피 200이 하락하면 분배금도 줄어들 수 있다는 점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월배당 포트폴리오 분산이 필요한 또 한 가지 이유는요, 코덱스 200 타겟 위클리 커버드 콜을 비롯한 모든 커버드 콜 ETF의 목표 분배율은 대부분 고정입니다. 기초 자산이 상승하지 않으면 배당금도 늘어나지 않아요. ETF의 나부가 중장기적으로 우상향하지 않으면요, 배당금도 늘어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월배당 ETF 투자에서 매월 100만 원을 받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ETF 나부가 상승하지 않으면요, 올해도 100만 원, 내년에도 100만 원, 5년 뒤에도 100만 원입니다. 지금 100만 원과 5년 뒤에 100만 원 화폐 가치 분명히 다르죠. 월배당 ETF 선택하실 때는 분배금뿐만 아니라 기초 자산의 성장 가능성 반드시 같이 고려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저는 여전히 국내 증시보다는 미국 증시 상승률이 훨씬 더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월배당 포트폴리오도 이원화하셨으면 좋겠어요. 종합과세 우려 때문에 일정 수준 이하로 과표 관리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만큼은 코덱스 200 타겟 위클리 커버드 콜을 포함한 국내 주식형 커버드 콜 ETF로 월배당을 세팅을 하시고요. 세금 감안해도 이 정도까지는 괜찮다 하는 수준은 중장기 성장을 더 기대할 수 있는 S&P 500이나 나스닥 100 월배당 ETF로 투자를 하시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코덱스 200 타겟 위클리 커버드 콜 좋은 ETF인 것은 맞지만 코스피 200 위험에 대한 분산 그리고 기초 자산의 중장기 성장 가능성까지 고려하면 100% 투자하는 것은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코덱스 200 타겟 위클리 커버드 콜 구독자분들께서 평소 많이 주시는 질문 중심으로 정리해 봤는데요.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TF 읽어주는 남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